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3 학생 여러분, 지금은 입시의 계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입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특별히 고득점이든 중상위 득점이든 여러분들이 논술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대 논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끌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논술 책은 여러분 시중에서 편히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술 문제를 딱 받아들면은 저도 학교를 오래 다녔지만 논술은 항상 어렵죠. 그러나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무척 어려워하죠. 그리고 채점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차분한 마음으로 하고 두 번, 세 번 마음속에 탈구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겠습니다. 아래 제시문을 읽고 답하라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2014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 앞으로 읽게 되는 우리 주디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게 되실 텐데, 주디 선생님의 제시문 가에서 라를 잘 들어보시고 1번 문제 가와 나를 A, 다와 라를 B로 묶을 때 빈곤에 대한 A와 B의 시각 차이, 소위 말해서 칸, 프로와 칸, 즉 차이를 컨트라스트, 칸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2번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차이, 또 다와 라의 차이를 서술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각 가나 다라의 큰 주제 그리고 작은 주제, 음악으로 말하면 큰 악장, 작은 악장으로 구분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디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교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 경제라는 용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경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재는 건져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은 치 혹은 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은 일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확대된다. 그리고 재는 환난과 이굽에서 사람을 구해낸다는 것으로 가깝게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인류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경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국재민 혹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재민의 줄임말로 인식되어 왔다. 유학에서는 이런 경제사상에 근거하여 백성들 사이의 균등, 특히 분배의 균등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맹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온다. 임금의 푸줏간에는 기름진 고기가 넘쳐나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도 백성들은 배를 골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떳떳이 살 수 있는 항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 인륜과 질서를 지키는 떳떳한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맹자는 특히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면 항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항산이 없으면 이들이 빈곤한 처지로 추락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분배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전법과 같은 토지 제도를 제안하였다. 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 관념 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생업을 가져 떳떳이 살며 균등한 분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려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가를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힘드시면 앞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연결해도 되겠죠. 이제 우리 주디 선생님의 나 부분을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빈곤은 소득이 적거나 생산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빈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또는 제약이 얼마나 큰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마티아 세는 빈곤을 역량의 부족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역량이란 직업,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은 물론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여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리킨다.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주어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빈곤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적절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몸집이 아주 큰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수입을 얻는다면 신체적 활동을 하는 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역량이 부족하면 더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네, 우선 여러분이 나까지를 읽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시 말해 가난을 판단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빈곤선을 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스스로 선택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두 사람 모두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사람, 즉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만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읽은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해보고 또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할 수 있는 도구를 앞으로 준비해 주셔서 제일 좋은 것은 시중에서 교재를 사시면 좋겠고 그런 바쁜 가운데서 예의치 못하시면 노트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천천히 국어 읽기 식으로 논술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앞으로 돌려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우리 주디 선생님 목소리 듣겠습니다. 다니엘 디포는 빈민들이 구호를 받게 된다면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이런저런 공공기관에 투입되어 공산품을 생산한다면 민간 제조업 부분에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포가 시혜를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빈민들을 고용하면 온 나라의 민폐가 된다라고 한 역설은 장차 겪게 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을 굶주름이라는 칼날로 쿡쿡 찔러 일자리를 갖게끔 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혜를 베풀어 그 칼날을 거둔다면 결국 생산활동을 방해하여 기근만 야기할 것이라 보았다. 또한 빈민들을 고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결국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 디포의 주장이었다. 네, 여러분 벌써 색깔이 다르죠? 가와 나 그리고 다. 이제 이어서 라를 들으시면 이제 정리가 읽는 가운데서 앞에 가, 나, 다와 연관성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라를 우리 주디 선생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산업시대의 빈곤층은 노동 예비군으로 재정의되었다. 고용은 안정적이면서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던 반면 빈곤은 실업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빈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공장 노동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다. 이런 대책들이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었겠지만 빈곤층은 노동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원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빈곤층을 돕자는 고상한 도덕적 의무를 굳이 들먹을 필요가 없었다. 대신 노동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빈곤, 노동력 부족, 그리고 혁명의 위협이라는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노동윤리를 통해 노동이라는 고역을 도덕적 의무로 격상시킴으로써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도덕적 양심을 중시하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었다. 당시 여론은 노동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빈곤층이 거칠고 고집스러운 야수이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이들을 윤리와 양심, 공감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 노동윤리가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존 로크는 방탕한 자들과 게으름뱅이들을 뿌리 뽑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빈민들은 원래 방탕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빈곤층 학교에 별도로 수용해서 정상적인 노동훈련을 받도록 하고 부모들은 엄격한 교율, 절제, 강제노동, 체벌이 지배하는 구빈원에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빈민들의 슬프고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빈민을 노동하도록 만드는 과제를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었다.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나 다라를 읽었지만 이 내용은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의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채점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고2 혹은 고1이라면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단계니까. 혹시 고3 학생들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면 논술을 준비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 읽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 읽기. 한국어로 된 많은 우리 서적들, 신문, 잡지,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모든 토론자들의 내용을 많이 접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제한된 입시생이라고 가정할 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틈틈이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서 1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쉽고 어려운 문제를 골라가면서 여러분이 스케줄북을 만들어서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3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그런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소프트 랜딩, 안전하게 논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지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하면은 가와 나를 A로 묶고 나, 다와 라를 또 하나를 묶었을 때에 이 큰 덩치, 이 가나와 큰 덩치 다라를 어떻게 구분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거기서 덧붙여서 이제 큰 덩치로 나눠서 이해하고 나면은 그 세부적으로 가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다와 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첫째 시간이므로 부드럽게 국어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노트 필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에 대한 노트 필기를 여러분이 주디 선생님의 내용을 들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연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가.
경제라는 용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경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재는 건져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은 치 혹은 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은 일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확대된다. 그리고 재는 환난과 이굽에서 사람을 구제해낸다는 것으로 가깝게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인류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경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국재민 혹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재민의 줄임말로 인식되어 왔다. 유학에서는 이런 경제 사상에 근거하여 백성들 사이의 균등, 특히 분배의 균등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맹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온다. 임금의 푸죽간에는 기름진 고기가 넘쳐나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도 백성들은 배를 골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떳떳이 살 수 있는 항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 인륜과 질서를 지키는 떳떳한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맹자는 특히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면 항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항산이 없으면 이들이 빈곤한 처지로 추락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분배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전법과 같은 토지제도를 제안하였다. 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 관념 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생업을 가져 떳떳이 살며 균등한 분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려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면서 또 나 부분도 여러분 주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노트 필기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나를 여러분 노트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빈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또는 제약이 얼마나 큰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마티아 세는 빈곤을 역량의 부족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역량이란 직업,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은 물론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여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리킨다.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주어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적절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몸집이 아주 큰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수입을 얻는다면 신체적 활동을 하는 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역량이 부족하면 더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난을 판단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빈곤선을 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두 사람 모두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사람, 즉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만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노트 필기 하셨나요? 두 번 들을 때는 한 번 들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이제 전체적인 공감각적인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연습하는 그런 수준에서 스케치하는 기분으로 뼈대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를 우리 주디 선생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디포는 빈민들이 구호를 받게 된다면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이런저런 공공기관에 투입되어 공산품을 생산한다면 민간 제조업 부분에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포가 시혜를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빈민들을 고려하면 온 나라의 민폐가 된다라고 한 역설은 장차 겪게 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을 굶주림이라는 칼날로 쿡쿡 찔러 일자리를 갖게끔 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혜를 베풀어 그 칼날을 거둔다면 결국 생산활동을 방해하여 기근만 야기할 것이라 보았다. 또한 빈민들을 고려할 경우 그로 인하여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결국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 디포의 주장이었다. 예, 여러분 잘 읽으셨죠? 몇 페이지로 녹음 여러분이 지금 노트 필기, 테이킹 노트를 하고 계시는데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이제 논술의 본격적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를 우리 주디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대의 빈곤층은 노동예비군으로 재정이 되었다. 고용은 안정적이면서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던 반면 빈곤은 실업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빈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공장 노동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다. 이런 대책들이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었겠지만 빈곤층은 노동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원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빈곤층을 돕자는 고상한 도덕적 의무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었다. 대신 노동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빈곤, 노동력 부족, 그리고 혁명의 위협이라는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노동윤리를 통해 노동이라는 고역을 도덕적 의무로 격상시킴으로써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도덕적 양심을 중시하는 이들의 비율을 맞추어 주었다. 당시 여론은 노동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빈곤층이 거칠고 고집스러운 야수이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이들을 윤리와 양심, 공감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 노동윤리가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존 로크는 방탕한 자들과 게으름뱅이들을 뿌리 뽑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빈민들은 원래 방탕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빈곤층 학교에 별도로 수용해서 정상적인 노동훈련을 받도록 하고 부모들은 엄격한 교율, 절제, 강제노동, 체벌이 지배하는 구빈원에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빈민들의 슬프고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빈민을 노동하도록 만드는 과제를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순수한 읽기 연습을 하고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출약은 두 가지 출약으로 갑니다. 하나는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 테이킹 노트 필기하면서 자료를 모아가는 연습 훈련과 그 다음에 제 해설이 들어가는 해설 파트로 두 개의 출약으로 가고 있으니 A 출약은 이렇게 순수하게 듣고 받아쓰고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보내고 그 출약으로 하나는 계속하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한 일주일 간격으로 뒤쳐져서 따라가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댓글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반드시 해서 첨삭과 제 의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고3 여러분 그리고 고1, 2학생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